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슈카월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과연 대응이라는 걸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가 생각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증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제 공부, 이제 주식 급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지금 왜 하락하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하락하는 거냐? 이 와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냐? 물론 당연히 정답은 없겠지만 저의 생각과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 등을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정이 오는 것은 AI 버블이 너무 심해서일까?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어제 우리가 얘기했었죠. 팔란티어 쪽에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AI 버블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마이클 버리,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이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바람을 막 넣은 김에 투자자들은 일단 지금 팔고 보자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버블이 터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지수가 한 10% 정도 하락하고 개별주가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그 정도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정도 하락이라고 말할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빠지는 거는 우리 계좌도 한 20%씩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결국은 내년 봄쯤 되면은 다시 또 우리 계좌는 플러스가 되어 있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봤던 그 차트입니다.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지금 코스피는 과거 코로나 때 코스피랑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점 치고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을 살짝 치는 모습, 그거랑 지금 차트랑 보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증시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하죠. 특히 AI 쪽에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전력설비 기업들 지금 실적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필요한 거는 조금의 휴식이지 하락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몇 개월간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박스가 나온다고 증시가 진짜 오른쪽으로만 기어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10% 정도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전고점 돌파했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1월, 12월은 조금은 애매할 수 있고, 내년 한 1월, 2월쯤 되면은 다시 코스피도 정고점 찍었고, 코스닥은 이미 애초에 더 좋은 모습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버리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봤고,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는 증시는 언제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시장이 건강하다는 증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시장 사이클엔 상승이 나타나다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바꾸는 요인이 언제든 등장하게 되고, 그 타이밍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5% 조정은 상승 사이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증시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어제 버핏은 현금을 엄청 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 플러스 마이클 버리는 숏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은 팔고 보자, 그러한 심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셧다운도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딱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35일째 1시간 7분 34초를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죠. 그리고 이 셧다운은 최장 기록을 세울 전망인데요. 이런 부분도 조정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슈카월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과연 대응이라는 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생각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사에서는 단기 조정 후 재차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NH증권은 차익 실현 비밀을 찾던 시장일 뿐이고 국내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향은 위다. 떨어지면 사는 걸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 11월엔 일단은 조금 몸은 사리는 거 플러스 마침 또 이제 배당주 시즌 아니겠습니까? 11월은 자사주 비중이 높고 배당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당증권 지주 이쪽을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른 의견은 뭐가 있을까? 바로 저 기리스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전문가 아닙니다. 오늘 또 그냥 계좌 박살났어요. 자, 그래서 저의 생각을 그냥 체크만 하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대형주 장세가 끝나면은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일단은 코스피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지금 떨어질 때는 코스닥이고 뭐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를 거예요. 오히려 코스피는 힘을 시름시름 잃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중소형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이제 증시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AI 버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관련주를 지금 당장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I 반대쪽에서 노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피해야 되는 거는 일단 11월달, 아니 특히 이번 주는 피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로봇, 전력설비, 원전 요런 쪽 AI가 묻어있는 쪽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반대쪽을 봐야 되는데 반대쪽은 뭘까 했을 때 2차전지, 바이오, 한한령, 해제, 음식료 요러한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확해지겠죠. 일단 이번 주는 진짜 AI 고평가발 단기 조정이 시작되는지 지켜보는 한 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그때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코스피랑 이제 AI 관련주가 좀 많이 하락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르는 섹터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 말했던 대로 뭐 2차전지가 올랐거나 음식료가 올랐거나 그런 친구들이 누군지 보고 그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 부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이거 바이오 탑10 ETF 차트와 삼양식품 차트 둘 다 주봉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일이 있냐?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선물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잠시 거래를 멈추고 여기서 원래 더 빠지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이드카가 발동했을 때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점이다, 거의 다 왔다. 예전 코로나 때도 사이드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이 저점은 아니었지만 결국 한 며칠 지나니까 그게 저점이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사이드카가 터지고 난 다음 주까지는 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다음 달에는 100%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어제가 코스피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점에서 사이드카가 터졌다는 게 이게 좀 특별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단순히 사이드카가 터졌으니까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증시가 오를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심을 하지 말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야수는 이제 계속 깨어나는 중이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럴 때는 ETF를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가 좋은 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ETF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내가 샀는데 한 5% 더 빠졌어요. 개별 종목은 더 빠졌겠죠. 그러면 이제 그 ETF 팔고 개별 종목을 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옮겨 타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올랐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말할 게 없습니다. 땡큐죠 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AI 밸류체인 주요 ETF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AI 관련 ETF는 BAI 그리고 IGA, 반도체는 SMH, 데이터 센터는 TTCR과 NLR 이게 있고, 양자는 QTUM, 마지막으로 로봇은 보츠 그리고 HUMN 요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역시 엔비디아다. 대부분의 ETF에 엔비디아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주식 투자 비투에 대해서 레버리지 일종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말한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코스피 5000 시대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뭐 비트에도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걸 들으시는 많은 기르분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야 부동산 또 레버리지 막 그렇게 땡겨서 하는데 주식은 도대체 왜 하지 말라는 거냐, 너 혼자만 돈 벌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한 번에 50% 급락할 일은 딱히 없어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갑자기 주식은 아무 일 없는데도 갑자기 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주식이 50% 급락하는 일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한 3, 4년에 한 번은 생겨요. 그럴 때 B2가 아니라면 그냥 냅두면 오른다. 사실 뭐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냅두면 오른다. 삼성전자도 어쨌든 냅두면 올랐고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B2였다면은 이미 그 계좌는 영원히 된지 오렌지겠죠. 자, 기르분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레버리지 분명 잘 쓰면 약이겠지만 가끔은 이제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나라 오늘 증시가 살짝 V자를 나타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중심에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증시 V자 반등에는 트럼프 힘이 있었습니다. 딱 적절한 때에 대중관세 20% 인하 소식 플러스 고율 관세 1년 유예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 다만 트럼프는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말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해서, 사실 뭐 경고한 거죠. 언제든 손바닥 뒤집겠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아마도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지지율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이랑 싸우는 걸 멈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트럼프는 말과 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트럼프는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 했죠? 말 바꿨죠. 그 말인즉슨 이번에 너 뭐 하면은 나 말 바꿀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코니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는 할 수 있을까? 테슬라의 주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번에 보상안이 통과가 안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가치 인정하긴 하지만 너무 큰 규모의 보상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는 증시도 안 좋은데 이러한 소식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GPT 설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증시가 하락하고 AI의 노이즈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소식도 갑자기 눈에 보이네요. 챗 GPT의 신규 설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성장이 이제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많이 이릅니다. 설치 건수는 이제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하지만 MAU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무려 1300만 명이 지난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도 이제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도 GPT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좀 분산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 건수는 줄었지만 뭐 굳이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 없이 저는 이제 못 살아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BM 실적은 좋았다. 자, 에코프로 BM의 목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낸 에코프로 BM,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바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감소했지만 작년 대비 20% 증가했고, 이 와중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5% 증가 플러스 작년 대비 흑자 전환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DS투자증권의 목표가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유럽 전기차 회복세에 맞춰서 바닥 통과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제 국정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내년 3월 전후로 있어 보인다는 건데요.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에 대비한 동향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봤을 때는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나타날지. 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진짜 잘 만든 자료인데요.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자,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의 프로메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트럼프 일기 때도 존재했던 사실이고 기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뭐냐? 오른쪽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산산업이 8.4배로 가장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섹터로 보면은 뭐 시멘트 좋았고요, 농업 좋았고요, 철도 좋았고, 개성공단 좋았고, 금강산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또 진짜 중요한데요. 자, 1차, 2차 회담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만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김정은이 갑자기 2018년 1월에 남북관계 좀 잘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해 4월에 일어났고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북주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5월달이 되니까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때 이제 뭐 문제는 많았습니다. 최선희 외무성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도 나서가지고 나도 니들이랑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이제 북한은 7시간 만에 사과를 했고 다시 회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이 추진되었고 6월 달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낸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뭐 딱히 뭐 영향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어서 한 번 더 만나볼까 이런 얘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2월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어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오찬이 전격 취소가 되고 서명식이 무산되고 노딜 선언이 나타나면서 그 이후로 이러한 브로맨스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렇지 진짜 변수가 많았습니다. 맨날 트위터, 우리 맨날 그 저녁마다 트위터 확인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와중에 주가 흐름은 어땠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산산업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었죠. 이제 그 친구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판문점 선언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막 연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쭉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아까 뭐 최선희가 뭐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뭐 주가가 쭉쭉쭉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다시 만나자 하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 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바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아니 길이 그 정상회담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기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장 뭐죠? 맞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 흐름이 100%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전에 만난다고 이제 확정 내린 그날부터 주가가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9년도 똑같았습니다. 다시 기대감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니까 고점 치고 그 다음날부터 빠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정상회담 끝나고 노딜로 끝나니까 주가가 그냥 바닥으로 가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또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현이길이 오케이 너 진짜 잘 봤어. 근데 이거 처음에 이건 뭐야? 이거 나 너무 어그로 끌리는데. 자, 이거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상회담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그게 확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갑자기 막 VI 걸리면서 쭉쭉 빠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초보자였는데 이게 이게 K 주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저도 주식을 들고 있다가 손절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았죠. 뉴스에 팔아라는 진짜 위험한 거구나. 여튼 이제 이러한 정보가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끝내야겠죠. 공모주가 2개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 2개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린광학 신영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광학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방산, 우주, 반도체 등 이러한 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산, 우주 이쪽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지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해서 올해부터 대폭 성장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평가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다 거의 뭐 추상위처럼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의무 확약도 65.4%로 이거는 청약해야 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죠. 공모가는 상단이 16,000원에 확정.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신영증권은 50주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데이터가 너무 좋고 시가총액도 2천억도 채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 신영증권이 없다 그렇다면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만드셔도 청약이 안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은 25만 주라서 아마도 예상 경쟁률은 0.6개 그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핑크퐁 컴퍼니를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녹화 시간이 4시 반인데 야, 이거 이렇게 아직까지 기다려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저녁 인스타를 통해서 더 핑크퐁 컴퍼니 데이터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 영상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 금요일까지다 보니까 당장 내일 청약 안 하고 금요일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더 핑크퐁 컴퍼니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고, 빨리 보고 싶다면 인스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공부 좀 길었죠. 기르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하락이 지금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하지만 다음 달에 봤을 때는 야, 그때 내가 이런 포트폴리오 잘 바꿔서 아니면 내가 그때 잘 버텨서 좋은 수익으로 크리스마스를 맞는구나, 이러한 얘기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